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진성호입니다.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,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수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별도로 지금 검찰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,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박영수 전 특검, 지금 외사촌까지 연루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박영수 전 특검이 힘을 써서 이 대장동 컨소시엄을 만들 때 결정적 역할을 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부국 정권의 부사장 A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. 부국 정권 역시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던 곳입니다. 자,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은 이 과정에서 특정 은행을 집어넣고 특정 회사를 빼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부국 정권 부사장이 소환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은 본인이 이 화천대로부터 억대, 수억 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, 물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이유는 뭘까요? 자, 또 이 딸 외사촌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. 박영수 전 특검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.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.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. 자, 대장동 로비 의혹,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50억 클럽 멤버 6명 가운데 1명인 박영수 전 특검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어미준 부장검사 수사팀은 지난 15일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부국정권 부사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. 박 전 특검은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4년경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어떤 금융사를 포함하고 뺄지에 힘을 쓰고 추 50억 원의 뒷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입니다.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8월부터 컨소시엄에 금융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그해 10월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에서 하나은행, 우리은행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하나은행은 평소 정 회계사와 친분이 있었고, 우리은행은 남욱 변호사의 별도 사건 변호인이던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접촉하게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. 자, 이 금융회사의 관계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컨소시엄에서 부국 정권을 배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부국 정권은 대장동 사업의 닮은 꼴로 평가되는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고 대장동 사업에도 진입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정 회계사 등이 사업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박 전 특검에게 부국 정권을 밀어내도록 부탁한 것이라는 의혹이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금융사는 빼고 어떤 금융사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입니다. 검찰은 이 부사장 A씨를 불러 부국 정권이 컨소시엄에 들어가지 못한 경위를 캐물었다고 합니다. A씨는 대체로 의혹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. 그렇다면 박영수 전 특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정황일 수도 있습니다. 정회계사 등은 박 전 특검 사무실 등에서 논의를 거친 뒤 박 전 특검과 인연이 있는 우리은행을 컨소시엄 대표 금융사로 내세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러나 우리은행은 2014년 12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 등 때문에 발을 뺐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결국 정회계사 등은 하나은행을 대표 금융사로 하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.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됩니다. 부국 정권은 성남의 뜰에 진입하는 데 실패합니다. 특히 이게 실패한 곳의 부사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박 전 특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
여러 가지 의혹은 계속됩니다. 자, 2015년 7월부터 이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이 돈은 불법으로 보기는 힘듭니다. 그렇지만 이미 화천대유와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.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3년가량 화천대유에서 근무했습니다. 11억 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모 씨가 화천대유 시행아파트 사업에서 분양대행 용역을 독식하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수상한 동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고 합니다. 박영수 전 특검과 김만배의 관계. 아무튼 50억 클럽 6명 중 1명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의혹 전반을 점검한 뒤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된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. 자, 이거 박영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자, 50억 클럽 수사팀은 이달 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 인력을 보강했습니다. 무엇보다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 뒤 여론의 동향 때문에 지금 50억 클럽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추가 주목됩니다.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